그 화교 객가들이 완전히 민심이 바뀐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전부 적의를 가졌잖아. 그렇죠. 이제는 뭐 남사군도 노발 1대1로 뭐 그다음에 부채 그 함정 우한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그다음에 해서 코로나까지 왔어. 저것들 무지하게 위험한 것들이네, 상종 못할 놈들이네, 이렇게 적의를 가졌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자오지양 노선의 대한 세력이 형성이 안 될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런 상황에 수습을 하고 지금 이미 상당히 심화된 G2로서의 그 국가의 중요한 복합적인 걸 유지할 수 있는 정확한 노선이 뭐냐? 답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그러냐? 자오지양은 아니면은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천천히 해체해 가자는 노선이잖아. 네. 근데 그거가 입도 뻥끗 못 나올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걸려 있잖아. 눈이 환장. 일단 권력 잡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코아에 들어가면 1조 정도는 몇 년 만에 버니까. 예. 그럼 지금 인민해방군 그 핵심 군벌 집안들은 몇 조씩 다 꼬비치고 있는 상태 아니오. 근데 저게 눈이 환장을 했는데 그냥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조폭 사업권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조금 그러니까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92년도에 이제 일종의 등소평 그 기준에서 우리 기준 말고 네. 그 기준에서 이야기해도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게 개혁 심화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개혁을 해서 시장 체제로 만들면은 권력이 손을 들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밥그릇 내려놓게 되죠. 두 번째, 개방을 확대를 하자. 지금 개방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바로 동아시아가 자유화돼야 됩니다. 글쎄요. 완전히 말하자면은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 전체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무정부죠,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처럼 침체된 상태에서 사회불안 높아지면서 몸살을 앓다가 결국은 지방 분리가 엄청 강화된 연방과 국가연합 중간쯤 되는 체제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심화 개혁 불가. 그다음에 확대 개방 불가. 그다음에 도강양회 불가. 더 이상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은 스스로 92년도에 맞았던 천하대란의 위기를 변경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92년만 해도요, 다 같이 배고플 때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안 그러니까 노선을 결정할 수가 있었어. 네. 자, 그러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전부 조폭화돼 있다니까. 전부 그리고 이권이요. 그거 잡고 있으면 1년에 수천억씩 생기는 이권이야. 그래서 트럼프가 그리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바이든 아들이 저 코케인 먹다가 저기 해군에서 쫓겨났다며. 근데 예. 뭐 요새 저거 뭐 펀드 회사 차려서 좀 고생한다며. 우리가 1조 밀어줄게. 1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것만 그런 줄 압니까? 중국 지금 공산당 서열 한 천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소위 말하면 한번 부패 한번 해먹었다 하면은 조단입니다. 조단이잖아. 그리고 많이 해먹은 자들은 10조 단위고. 14조까지 지금 내가 봤어요. 정부에. 알려진 것만. 알려진 것만.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은 얼마인지 몰라. 지금 시진핑도 형제들도 많고 복잡해요. 예. 시진핑과 관련된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게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알려진 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조예요 지금. 말은 중국의 영향력을 누리기 위해서 일로 일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죠. 일로 일대해서 차관 나가면 차관에서 뒤로 빼갖고 부패한 현지 정치인들 먹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 차관 가지고 전부 중국 기업들 들어가니까 그 기업 누구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국 공산당 애들 인민해방군들 또 처먹고 그러니까 그거 처먹으려고 국제 질서를 깨는 일로 일대를 쳐벌렸다라고까지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내가 세미나 할 때 막 1대1로 갖고 내가 자 우리가 리얼하게 정치학이라고 하는 거는 리얼하게 벌어지는 중간에 결정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1대1로 하고 이거는 정말 부패의 소위 집중을 위한 것이다. 첫째, 후진타오가 부패를 위한
부패를 위한 메커니즘이죠. 네. 후진타오 떡고물 때부터 메커니즘이라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의 자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금광을 위해서 혹은 우리 북조선인민공화국의 북한의 무슨 원산 무슨 알루미늄이다 갔는데 그게 되게 우리 지금 문팔육들은 야 중국한테 다 뺏긴다 그러기 전에 빨리 통일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첫째 후진타오 중립부터 지금까지 한 12, 13년 동안에 중국에 말하자면 열심히 중국 그 노동자들 착취해서 달러 버린 것들 밖으로 예컨대 아프리카의 모 국가의 무슨 구리동 광산의 5조 프로젝트를 파면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3.5조는 빚으로 남아 있을 거고 한 1.5조 혹은 2조는 다시 한 1.5조 한 5천억은 저기 그 현지의 현재 부패한 놈 매수하는 들 거고 한 1조 5천억은 다시 들어와서 공산당 간부들끼리 핵심들끼리 갈라먹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게 프로젝트가 하나냐고요. 예. 전 세계에 가서 다 그렇게 똥을 싸지려고 다닌 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채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부채의 만리장성은 거기는 부패의 만리장성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현지는 현지대로 부채 부패고 네. 그다음에 돌아오면 거기 투자한 중국 기업, 중국 은행도 부채 부패고. 네. 그럼 돈은 어디로 다 증발한 거야? 권력 있는 놈들끼리 갈라져 가지고 입맛 뽑겠다 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까지 가고 뭐 상해파까지 생기면 지금 우리 제주도에 와 있고 서울에 와 있고 다 와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액수는 미국 세계의 어떤 제국 국가들도 엠파이어도 하지 않았던 일이 한 십몇 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부패고리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되나 가지고 이건 거의 마피아 권력 투쟁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가서 무슨 대안 세력이 없다고. 나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일국의 대통령이 뭐 지금 중앙일보 뭐 여시제다 뭐 내가 잘 아는 전문가들 이야기하는데 그걸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한다. 아니면은 그 고리 구조에 한 멤버니까 이야기 안 한다. 나는 멤버니까 이야기 못 하는 겁니다. 멤버인데 그것도 아주 하급 멤버일 걸. 하급이지. 나는 그래. 나쁜 짓 좀 해달라. 거짓말도 해주고 좀 시청자들한테 좀 불화도 풀고 그래서 중국 좀 빨아달라 이러려면 나한테 기본적으로 10조 단위는 갖고 와야 돼. 아유. 그 정도 돼야 내가 혓바닥을 굴리지. 근데 뭐 한 100억 들고 와서 그래. 사람 어떻게 보고 말이야. 나는 100억이라도 들러오면 내가 받아 챙기고 다른 일을 하겠어. 나보다 좀 험하구만. 내가 뭐 저는 신용이 있어. 나는 돈을 접수하면 해줘. 나도 접수하면은 뭐 해줘. 100억은 접수를 안 해. 나는 받았어. 내가 저는 도덕적인 사람 아니거든. 나는 내 양심의 상품 가격을 딱 정해놨어. 나는 시진핑 체제가 저런 클랩토크라시라고 그래요. 도적대 지배라고. 글쎄 그렇다니까. 도적들이 큰 도둑이 내한테 뭐 100억이 아니라 뭐 한 1조를 가져왔다. 그러면 열심히 해주는 척하면서 나는 이중 역할을 충분히 하겠어요. 자 그만해.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오지양이 말한 그런 노선 다당제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개혁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라는 통합성이 지금 수준 유지되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주체가 안 보여 눈에. 그러면 단파나 뭐 상해파는 괜찮냐? 그것도 도적이야. 도적이죠. 그러니까 왜 타이츠가 타자당이 시진핑 내세워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권력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 조그만 놈들 단파 상해파 이것들 니들 이 나라가 어떻게 된 줄 알아? 니들 이 나라의 막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 게 이건 다 인민해방군에서 나온 권력이야. 근데 앞전 좀 세워놨더니 잘난 체하고 뭐 돈을 벌어 임마 니들 뭐가 아니거든 해서 밀어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진짜 돈 어떻게 버는지 보여준 거 아니야. 그렇죠. 권력을 소위 말하면 공산당 권력의 위세를 이용해서 아주 치부를 하는. 그러니까 그걸 내놓고 해버린 거거든. 내놓고 해버렸죠. 이제 상해나 단파는 그걸 눈치 보면서 한 거고. 근데 눈치 보면서 한 놈들도 결국 규모만 차있지 결국 멘탈은 똑같은 놈들이라서 이게
유의미한 대안 세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등소평의 도광양에는 안 통하고 등소평이 참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박정 대통령이 그랬듯이 흥묘백묘.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 생각. 나는 꼭 그 문팔육과 김종인 미통당 관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문팔육,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이게 양쪽이 서로 이렇게 공생적으로 해먹는 관계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것의 대항 세력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냐? 뭐 안 된다고. 안 되죠. 똑같아요. 상해 단파하고 단파 상해파하고 이 타이츠 시진핑 세력이 여기가 이거 대안 세력이 되냐? 안 되는 거야 이거. 근데 한국은요. 한국은 제3의 대안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이 그렇죠. 대안 세력이 필요하면 미통당 껍데기도 딱 그렇죠. 가져다 써버리면 되는 거거든. 한번 형성만 되면. 거의- 근데 거의- 여기는 한국은 그게 좀 있다고요. 종교 쪽 뭐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도 있고 저 같은 도라이도 있고 저기 조 박사님 같은 이런 기계 높은 지식인도 있고 골기 있는. 이렇게 깡다고 오케이 말해봐. 근데 그렇게 돼서 여기는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갈 소지가 있는 데다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US 영향권이잖아. 미국 영향권, 현대문명 영향권에서 살아왔잖아요.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 주도의 북한 해방이 일어나서 어마무시한 심리적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인스피레이션을 우리가 받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기초적인 대안이 가능한데 가장 기초적인 거는 우리는 이 지금 시험기, 예. 전체주의적 시험기에 우리가 저거를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안팎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느냐. 예. 우리가 3년 전부터 2년 반 전부터 정말 열심히 여기는 했는데 근데 중국은 난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보이죠. 안 보이고 안 보여. 안 보이고 그래서 저도 2001년도에 사실은 논문을 상당히 심각한 논문을 하나 쓰면서 그 중국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대개 이제 한 3,000불, 4,000불 되면은 경제 발전이 좀 이루어지고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혹은 다원적인 여러 가지 직업도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단질적인 사회가 아니라 복합 사회가 되면은 이거는 불가피하게 민주화가 되고 다원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정치 발전의 일본적인 기본적인 태제예요. 그게 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또 우리 같은 나라. 근데 중국 저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일단 덩치나 내용이 달라요. 예, 좀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송재은 박사 네. 지금 캐나다에서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예. 그 중국학 공부 열심히 중국 하고. 송대 연구했는데 송 박사가 그 책 소개해 주라고 안 했구나 내가 네, 슬픈 중국. 슬픈 중국. 근데 내가 참 제목 잘 지었다 그랬어요. 네. 제목 잘 지었다. 중국이 정말 슬픈 게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길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침체하면서 이제 분리돼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게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게 예. 저기 아주 가까이는 예.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아니고 사실이 맞아요. 중국이 대약증과 그 무역을 할 때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세계 시장으로 소위 문명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렇죠. 산업화, 그다음에 민주주의 모든 게 1960년대 초중반부터 쫙 해서 중국의 공산혁명하고 남침의 주력이 될 때 우리는 그거 물리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와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토대로 국권이 다졌고 그때부터요.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시진핑 중국이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제목 같이 셀프 쿼런티는 아닙니까? 자가격리를 한단 말이에요. 홍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중국의 힘이 될 거라고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화교가 적으로 됐습니다. 홍콩을 잡아 죽인다는 얘기는 화교를 적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객가를. 이 자가격리의 요소는 뭐 좀 잘 먹고 덜 먹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분열하느냐, 천하대란으로 분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딱
결론이 나와요. 예, 예. 저는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중국이라는 데가 이제 그 지리적으로 보면 예, 예. 두 개 파트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세 개 파트입니다. 저기가.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 평원, 정확히 스테페벨트.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그 충적 벨트. 저기 뭐야 그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곳. 유라시아 네. 초원벨트. 네. 그 다음에 황하평원. 항화평원. 그 다음에 회화 진령살력 산맥 이남. 그러니까 네. 양자강 유역서부터 그 네. 아래. 아래. 이래 세 개가 한 덩어리로 뭉쳐버리면 예. 우리는 골로 가요. 왜 골로 그러면 이 가죠. 세 개가 한 덩어리 뭉치면 이게 세계에서 최강의 그 블랙홀이 돼버리거든. 블랙홀 다 빨아들이죠. 그래서 다 빨아들인다고 이 세 개가 이 세 개가 갈라졌을 때 우리가 숨을 쉬었거든. 그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그렇죠. 한번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진 이게 남북조 때.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 황하 충족토를 로에스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로에스와 유라시아 초원벨트 ESB, 네. 로에스와 ESB가 융합을 하면 우리는 골로 갔어요. 그래 그게 융합이 되면 양자강 이남까지를 같이 집어삼키거든. 집어삼키죠. 예. 그거 융합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양자강 이남을 집어서 양자강 유역부터 그 이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회하 이남을 집어삼켜요. 물론 뭐 쌀문화권을. 태풍도 있고 뭐 한발도 있고 하지만 예. 중국 중앙평원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면 충적 로에스 지역은 예, 충적도 로에스. 세계에서 가장 넓은 평야입니다. 예, 예, 예. 비만 좀 잘 되고 수로만 잘 되고 태풍이 크게 안 지나가고 한발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은 한 발이지, 여기는 한 여기는 한발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는 정말 복받은 땅입니다. 근데 봤다기보다 제가 하남이 거기 아니에요. 하남. 하남을 가보고 나서 내가 중국이 뭔지 알겠더라고. 여기는요 인생이 5단어로 정리돼. 5단으로 어떻게?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가? 예? 밀, 예. 수수, 닭, 닭. 오리, 돼지. 음. 그 5개밖에 없어. 산도 없어, 나무도 없어. 나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오죠. 저기 남북 아메리카 발견된 다음에 옥수수. 옥수수. 이제 맞아요. 5단어가 6단어 된 거야. 스타일. 인생이 6단어야 그냥. 뭐 그냥 그 한 발만 안 오면 뭐. 그냥 쿡쿡 땅에다 구멍 받고 옥수수 알 집어넣고 뭐 밀 하나 집어넣으면 그냥 잘 자라고 그런 거야. 그런 데라고. 그 무지막지한 데거든요. 그 무지막지한 게 말하자면은 이 산업 사회 이전에 조금만 좀 딱 절도만 있고 관리들이 좀 그거 하고 하면 너무나 높은 생산량을 가진 데였습니다. 그 충적토라는 게 예, 그게 그게 이제 북망산에 가면 보여요. 북망산에 가면 이제 겉으로 보면 남산보다 좀 낮은 산인데 예. 인왕산 바위 같이 보여. 근데 이렇게 흔들어서 부슬부슬하면 그냥 흙이야. 그리고 얼마나 양분이 좋아요. 예, 양분 그 사막에서부터 와서 수십만 수백만 년 동안 충족된 그 비옥한 층.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제 위진남북조 물론 뭐 한나라망하고 56국도 있고 위진남북조 뭐 해가지고 해서 예.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뭐 기록도 좀 있고 한 삼국이 정립이 확실히 되잖아요. 그때가 그때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 거의 대부분 한자 문화가 다 들어옵니다. 한자 문화 완전 흡수하지. 완전 합수해서 네. 소위 말하는 통치 체제도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말하자면 지식 그룹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종교도 이제 높은 가장 그거 한 거는 가장 큰 충격은 사실은 그리스 불교, 간다라 불교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리스 불교입니다. 그 대승화엄 대성화엄 불교고. 그거가 우리가 세계 1번지가 세계 1번지가 되고 우리도 사실은 네. 대성화엄 불교에서 불교가 말하자면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역할을 해요. 통합적인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기지를 기지를 만들어내고. 한 1500년에 걸쳐서. 그리고 중국도 말하자면은 특히 근대 중국에서 그 말하자면 혁명을 한다든지 만주족을 몰아낸다든지 그다음에 만주 뭐 개혁을 한다든지 하고 할 때 사상적으로 무장된 기독교가 별로 안 들어오고 그 제수시트도 힘도 없었는데 그 소위 말하자면 화엄 불교의 아주 센터 중에 한 분이 이게 유심 그 파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거기가 근데 네. 중국은 지식인적이고 여기는 이제 지식인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기층 문화에 깊게 파고 들어 깊게 있죠. 파고 들어가 있죠. 중국은 기층 문화 들어가면 배불뚝이 그 저기 거기 그거지. 이렇게 약간 예, 그거잖아. 약간 이거는 상태고. 우리 저기 이쪽 북방의 그 샤머니즘하고 다르게 노장 뭐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이제 민중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맞아요. 예. 구복 근데 구복도 이제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예,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대승화원불교가 서남아시아에서 정립, 네.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정립된 건데 화엄은 중앙아시아고 대승은 서남아시아고 이 두 개가 이제 시안을 거쳐서 신라로 들어와서 네, 우리가 네. 일번지가 되는데 9세기에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가 이제 이슬람 정복당하면서 이제 뿌리가 뽑혀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혼자서 독약 청천 600년 더 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저기 저 징기스칸 들어올 때 있었는데 거긴 라마. 그 한참 거기 라마야. 한참 그 라마는요. 뒤에죠. 어. 저 사원 중에 라마 사원 보면 음. 뭐라고 말을 할까? 괴기스러워요. 맞아. 괴기스럽다. 괴기스러워. 저 밑에 이제 우리 태국 저기 서성불교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아 라마는 전혀 라마는 다르죠.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달라이 라마가 티벳의 그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 된 거가 물론 그분이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나는 좀 양가적이에요 감정이. 그 거기가 신정일치였잖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뭐 무지하게 잔인하고 무지하게 억압적이고 무지하게 부패했었어요. 그렇죠. 달라이 라마 체제라는 게.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 보내가지고 티벳을 들어 업고 모택동군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뻔뻔하게 야 티벳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우리 중국 공산당 밑에서 산 것보다 더 잘 산 때 있었으면 나와봐. 이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라마승이 조금 머리 좁고 개혁적인 소리 하면 별 죄도 아닌데 감옥에 집어넣으면 보통 몇 년 집어넣는 줄 아세요? 15년. 15년 10년이요. 같은 승려끼리. 그러니까 징기스칸 후예들이 몽고가 거기 이제 달라이 라마를 거기서 가져갔지. 가져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베이징으로 오잖아요. 북경에 와가지고 이제 뭐 고려는 부마국 라마교를 가져갔죠. 그 다음에 라마 티벳 몽고 그 2등국 그 다음에 그 티벳 그 3등국이고 그 징기스칸 그 몽고 그 지역이 이제 1급국 그 다음에 우리는 부마국 해서 1급, 2급 사이에 있었고 그다음에 2등국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러시아 이쪽에서 3등국 그다음에 제일 4등국 노예 국가가 중국이었다고. 그 베이징에 와가지고 그런데 지배하면서 저는 군사적인 지배를 했어요. 몽골이 라마를 채택한 게 저는 이해가 돼. 몽골 문화를 보여주는 그 노래가 흠이잖아요. 네. 그거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한 영적인 노래인데 그 지형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지. 잘 어울리는 게 아니고 발성법이 기괴하죠. 발성법이 기괴하잖아요. 여기 소리하고 여기 소리를 한꺼번에 두 개를 내거든. 폴리톤으로 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종류의 그 기괴한 영성을 막 더듬는다고 어두컴컴한 라마교도 좀 그런 느낌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궁합이 맞는구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여튼 했었어요. 그 좀 우리가 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승화하면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스님들이 그걸 몰라. 스님 몰라서 암송- 가다피한테 불교 인권상이나 주고 찾아 빠져 있고 그렇게 말해요. 제대로 된 법복은 안 입고 가사는 안 입고 어디 한 벌에 막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하는 가사 입고서 하고 뭐 그다음에 흥나면은 가사 벗고서 저기 룸살롱에서 노래 부르면은 여기 문신으로 잡아 돌려 있고 아유. 그래서 사실 나는 뭐 우리 이런 것들 사회과학을 하고 정치학을 하니까 그거 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 지식인들 그룹에서 터무니없는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그 비하감, 뭐 그다음에 또 흠모, 혹은 중국에 대한 비굴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다 그를 떨어버려야지. 떨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떨어버릴 거예요. 여기 조선 한국의 지식인들이 함량이 얇은 데다가 워낙 패션을 타서 쉽게 떨어버릴 거예요. 또 주자도 몇명 마찬가지고 화성불교도 마찬가지고 화엄불교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중국 근대 정치 사상사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 아까 그 충적 로에스 지방에 있는 소위 자칭 중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연민이 많아요. 저게 인간일까? 오랫동안 3,500년 묵은 상나라 제국의 그러니까 연장선. 예, 저 사람들의 생각, 저 사람들의 행동 중에서 과연 저 사람들이 독립된 개인으로 그야말로 저 사람들 문명 이야기 많이 하는데 문명을 알고 예양을 알고 그럴까? 라고 하는 적인 데가 있어요. 여자 발 분질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그 이 소위 인간의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불쌍하고 연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박사님 논문을 글 썼는데 저는 하면 좀 그러니까 염호감이 들더라고. 염호감은 그 제가 자금성 보고서 그거는 네, 그 피냄새가 나잖아 건물에서. 그래서 나는 그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한 번도 나는 중국적인 것, 중국의 그 실체에 대해서 내 스스로 비하감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양자강 이남 가면 좀 좋소. 아주 너무 밝고 좋아. 좋죠. 거기는 사실은 완전히 달라. 다 완전히 달라. 다른데 이 그 아까 회화 금령산맥 진단산맥 북쪽 그 로에스 지역 가면 특히 그 문화 보면 우리 소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하면 영어로 임페리얼 차이나 네. 소위 그 크죠. 제국적 중국 혹은 황제적 중국. 지금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중화 제국 체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구역질을 느껴요. 너네들 과연 어떤 실천을 가졌느냐. 그다음에 인류 보편의 기준에서 봐서 그 임페리얼 차이나의 핵심이 뭐냐면 황하 충족토의 폭력과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폭력의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 그 살벌하게 융합한 데가 어디냐면 진이야. 진이죠. 그렇죠. 진이 그 저쪽에서 들어온 애들에서 그렇죠. 감숙 그 로에스 거기가 쭝가리아거든. 그래서 쭝가리아가 어딘지 아시죠? 알죠. 그 저기 그 감숙 위에 그게 뭐냐면 밑에 그 쭝가리아가 그 저기 뭐냐면 그 흑해에서 시작된 그 저기 유라시아 초원벨트가 쭉 동쪽으로 오다가 딱 좁아지는 그 길목이에요. 길목이고 사이죠. 예, 거기가 이제 그 천산산맥 끝나고 동쪽으로. 그 쭝가리아인데 그 일대에서부터 들어온 애들이 그걸 그 진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에피소드를 하는 이야기를 할게.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이게 재앙이 벌어 재앙. 이제 내가 그 잔인하면 내가 최근에 우리 신동아 이정훈 박사가 내 제자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의 또 막연을 한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하고 이 같은 문명을 프랑스는 원래 변태잖아요. 프렌치 킹키네스. 그래서 프렌치가 많은 중국 그러니까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이 중국을 흠모했어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프랑스의 그 프렌치 시빌리제이션과 이 말하자면 겨룰 수 있는 유일한 문명 다니는 중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시노필이 생깁니다. 지노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중국 사랑. 그러니까 중국 사랑. 그래서 중국 사랑을 이야기를 해야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세계를 아는 그런 게 되는데 anyway 어쨌든 간에 중국 그 일반 친구들한테 보면은 좀 꽁닥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임페리얼 차이나에 대해서 당신은 프라이드를 가지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엄청나게 프라이드를 가지지. 지금 방금 아까 우리 왕이 여무장관 같이 우리 중국 사람들 무슨 뭐가 있다 뭐 이야기인데 그럼 두 번째 내가 질문을 합니다. 바이올로지컬리 혹은 생물학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그래도 좀 비교적 좀 픽스가 되는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나 그러면 그때 보면 애가 조금 얼굴이 좀 배운 박사과정 학생들이니까 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게임 아니야. 어떤 놈이든지 바깥에서 들어와서 로에스 황하 충족토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초원벨트 결합하면 왕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평원 지역에 서쪽은 사천 정도까지 서쪽에 있고 남쪽은 운남 위에 광동 정도까지 그다음 북은 요동도 아니고
베이징까지 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차이니즈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힘 있는 제국적 소위 황제적 중국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 명대 중국. 명나라 그 이제 중국. 서양 애들은 거기에 대한 이름이 있죠. 차이나 프라파. 그러니까 차이나 저는 프라파. 그걸 중국 몸통부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주 아니고 자. 신강 아니고 내몽고 외몽고 아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티베트 아니고. 그런 차이나 프라파 안에 있는 중국인인 증명을 네가 할 수 있어? 물으면은 nobody answers me to me. 예. 그러니까 중국은 생물학적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인종학적으로 정리될 수 없는 거야. 그냥 중국이 힘이 있다고 황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임페리얼 차이나라고 하는데 네 스스로의 자아를 실어서 뻐기는데 실제 속은 텅 비었어. 빈 이유를 내가 이야기할까? 첫째,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폭력밖에 없다. 폭력이에요. 그게 아까 무한 이야기했듯이 폭력. 무한 폭력.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개인적인 존재성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 논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근본적인 약간은 있는데 약간은 있는데 그게 영성과 결합된 영성과 거 결합된. 깊게 안 파지. 근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없고 되게 실용적이에요. 이제 뭐 재산은 어떻게 되나,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은 뭐 이렇게 인간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개인의 성립의 기초가 스피리추얼리티거든요. 마지막엔 그 부분이 실존적 영성인데 그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고 그걸 고민하다가 그냥 고민을 스톱을 한 게 노장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예 초월을 해버렸어. 저 이상한 방식으로. 이거는 잘 모르겠고 거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가까운 거는 이제 역인데 역. 그렇죠. 역인데 저는 역에 대해서 하나는 인정하고 저는 아니에요. 아니 영성을 다듬으려면 역 가지고 다듬냐고. 난 그건 아닌 것 근데 같아. 여기 왜냐면 우주를 가지고 역은 해버리니까 근데 내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역을 역으로 하기 전에는 사람 목 잘라서 재단에 올려놓고 거북이 껍질 써가지고 점을 쳤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거를 역을 내세워서 그 풍습을 없앤 거거든. 맞아요. 그런 점에서 역은 대단해요. 그 상을 또 동이라 그래서 떠받드는 놈들은 뭐냐고. 그 상이 얼마나 살벌한 데인데. 그 상의 그 살벌한 귀기설인 그 마야 잉카 같은 거거든요. 상이. 그런 식으로 영성에 입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임마 차라리 역을 봐. 그런 면에서 내 역을 인정을 하는데 뭐 역을 깊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제가 존경하지만 저보고 역을 공부해서 영성을 더듬어 볼래? 그러면 나는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중국만큼 히틀러 이전까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임페리얼 차이나의 political 아이디어나 political action만큼 전체주의적인 게 없다. 자연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독립성, 개별성에 대한 뭐 고민이나 생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임페리얼 차이나의 황띠 최고의 권력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로 규정된 중국인 그리고 권력자는 절대선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제도를 짭니다. 거기에 관리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독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면 자칭 민주화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언론을 하는 사람들 중국 좀 깊숙이 좀 아세요. 중국 좀 그만 빠세요. 그 빨아봐야 빨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적지만 한국이 가진 개방성이 있고 의식의 독립성이 있고 다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한국인이 기질이 특이해요. 특이하고 아까 그러니까 화엄불교다 뭐다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를 굉장히 빨리 캐치해서 그걸 내면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남보다 죄송하지만 농경이 7,000년 늦은 야만 중에 상야만으로 그러니까 출발한다. 우리가 야만을 전제로 하여서
근데 개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엄청나게 강하다. 엄청나게 강한데요. 그걸 아주 건강한 그 야만성이 그렇죠.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가 유라시아 온대벨트에서 전 세계에서 농경이 제일 늦게 된답니다. 중국 같으면은 중국에서 중국 말하면 중식 식당을 잘하는 아버지가 있으면은 일본하고도 좀 그런데 우리가 뭐 가게가 전성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무엇을 해서 조금 그래도 괜찮았다 그러면 죽어도 자식한테 그걸 시켜야 돼요. 강제합니다. 근데 일본은 갔다가 돌아오죠. 근데 우리는 애초부터 별개야. 그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생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불완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말하자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국뽕인데 우리 국뽕 그만하고. 그러니까 그건 국뽕이 아니라 내 스스로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그래도 내가 좀 봐서 서로 좀 사귐에 있어서 그래도 깊이도 있고 느끼는 때 보면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측면이 다른 뭐 중국인 뭐 교수들이나 일본 애들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볼 수 없는 조급함도 있고 막 그다음에 막 정말 그 브루탈한 부분도 있고 하고 한데 잔인하고 조급하고 그런 데 있죠. 근데 개방되고 그다음에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 대한 오픈니스가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아닙니다. 예. 네. 용기를 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 하나 할까요? 예. 내일 사실은 오늘 우리 홍콩 그건데 아마 뭐 세계에서 처음으로 홍콩의 그 전인대 이제 리커창이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이라고 홍콩 공안법. 그다음에 홍콩 공안법이라고도 하고 사실 홍콩 공안법이 정확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고 뭐 한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야당 대변인도 이야기도 안 하고 야당에서도 이야기 안 하고 무소속 윤석열이만 한마디 했어. 그건 저기 그냥 단문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지난주 토요일 정말 깊은 고민을 해서 그 중국의 홍콩 공안법은 반인권, 반민주, 반문명의 도발이다. 그거 이제 다 번역도 했죠. 번역도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간체, 번체. 일단 간체를 했습니다. 간체. 간체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일본어로 했고 그래서 내일 10시 반에 외신 기자회견에서 번체도 해요. 번체는 뭐 빨리 붙여야 돼. 저기 구글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번체 다 나와. 아 그래요? 구글에 그 인풋을 간체로 하고 아웃풋을 번체로 하면 번체한 사람들이 뭐 아주 별로 잘 안 돼가지고 빨리 하는 바람에 어쨌든 그 막 고치고 하는 바람에 간체는 텍스트가 다 있을 거 아니야. 예, 있어. 그럼 거기 집어넣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지식인 그룹으로서는 시민단체도 아니고 아주 주요한 문건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 짚어서 규탄하고 마지막 결론은 지난주에 우리가 박사님하고 저하고 했던 게 그 책임은 나는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14억 중국인 중화 문명의 영해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아서 40년 동안 G2의 그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14억인 중국 인민이 저런 반인권, 반문명, 반민주, 반문명의 중국 지도부의 중국 공산당의 그 작태를 분쇄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동증이 안 걸릴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야기 아주 시원하게 하셨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freecitizen.kr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 오시면은 freecitizen.kr/s1 그래서 사전투표 위원 소송단 참여하기 했습니다. 이거 이제 준비돼서 점점 더 지금 한 5, 6천 명 모이셨는데 점점 더 모아서 6자리 숫자 해서 압박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선거구 예. 혹은 그거보다 좀 넓은 권역 예.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하실 자원봉사 활동가, 지역 활동가 신청 받습니다. 010-6368-9901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